네, 전편에 이어서 저작물성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은 우리 이제 성립 요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에 대한 얘기들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자, 요거부터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 그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란 이유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온 부분이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권리를 주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걸 무단으로 이용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준이 뭐냐면 또 하나 기준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먼저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표현이 있는데 예,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다. 익스프레션이다. 이거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어 익스프레션 다이카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발명의 정의 규정에 기술적 사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고요. 그 사상이 예, 아이디어를 번역한 게 사상이라고 우리는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법은 표현이 어떻게 되든 본질적인 아이디어가 동일하면 침해를 인정합니다. 강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허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특허법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그 원리 같은 게 있어요. 발명이 있는데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표현되나 이렇게 표현되나 이렇게 표현되나 상관없어요. 이 아이디어를 표현했다면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침해다라는 거야. 침해다. 예, 어떻게 표현했든 네, 다 침해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저작권법은 어떠냐면 저작권법은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법보다는 수준이 좀 낮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저작권법은 어, 네, 이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여기 아이디어 익스프레션 다이카톰에서 이제 네, 알파벳 첫자만 쓸게요.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무한도전에 무인도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봤던가. 아무튼 뭐 이러면서 그 나영석 씨가 그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지 않는 기억으로 학교에서는 강의할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기억력이 자신이 없어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그냥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무한도전에 무인도 편이 있어요. 무인도 편이 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무인도에 들어갔다가 네, 들어가서 이제 뭐 그 멤버들끼리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네, 하루를 보내고 나오는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그 안에 있었죠. 네, 이게 이제 무인도 편이었는데 이제 이 무인도 편을 컨셉으로 만약에 1박 2일이 만들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이게 들은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이 무인도 편을 컨셉으로 해서 1박 2일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1박 2일은 그럼 무한도전의 무인도 편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침해 문제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침해냐라는 겁니다. 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무한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무한도전의 무인도 편처럼 네, 그런 컨셉 어디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는 거죠. 이런 컨셉을 이런 컨셉에 이제 어떤 무인도 편을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거는 이렇게 무인도 편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박 2일은 뭐 이 무한도전의 이제 무인도 편을 컨셉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이 안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불복 게임이라든가 뭐 이제 야외 취침이라든가 그리고 섬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섬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1박 2일은 이 아이디어를 채용했을지 몰라도 이 아이디어를 표현했을 때 무한도전과는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이거와 유사하게 만약에 그거를 카피했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침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채용했지만 표현 자체를 E2나 E3로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침해가 아니다. 왜? 우리가 보호하는 건 표현인데 표현이 다르잖아요. 이거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자체를 유사하게 이제 만약에 카피했다면 그건 침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다르게 표현을 했다면 아이디어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다르게 표현했다면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그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유사한 부분이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쪽은 포괄적인 거. 네, 예컨대 뭐 주제라든가 예, 소재라든가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게 아이디어에 해당하고요. 뭐 구체적인 어떤 대사, 그죠? 이런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익스프레션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것들은 이제 이 아이디어와 익스프레션의 중간쯤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겠죠. 이쪽이 봤을 때는 아이디어 같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익스프레션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소송에서 다툼이 되겠고 그런 것들은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은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작권법을 잘 모르셨을 때는 이게 뭐 아이디어고 익스프레션이고 이런 거 구분할 생각 안 했죠. 그냥 비슷하면 이제 침해겠지. 예, 침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제 침해가 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제1 요건이 뭐예요? 저작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저작물이냐? 예, 저작물이냐? 네. 우리가 보호하는 보호 대상이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포맷이 아이디어냐, 익스프레션이냐의 문제인데, 이 포맷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있는데 이 포맷을 다른 방송국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이걸 갖다가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침해가 되느냐? 일단 그게 저작권이 있어야 되는데 저작권이 있으려면 이게 이제 표현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포맷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되지 않는다.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포맷은 이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뭐 방송 프로그램 포맷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익스프레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어떤 포맷은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 구체적인 경우는 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장담하지는 못해요. 세모 정도. 그렇지만 주로는 여기다. 예, 주로는 아이디어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모.
이게 아이디어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 아니고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그죠? 요거 그리고 제가 쓸 때는 이거를 이게 원래 이제 원래 명칭인데 이걸 우리나라 번역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요. 저는 줄여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IED 그래서 아이디어 익스프레션 다이카토미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원칙적으로 이건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해가 안 되는데 익스프레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장담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이게 남이 내 포맷을 막 카피해 가는 거예요. 뭐 열받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저작권법상은 보호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다른 우리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재산권에 의해서도 보호 못 받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재산권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리사, 변호사 이런 과정으로 이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분들이 이제 어떤 복습,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저작권법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닦고 나중에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이것을 촬영하는 것이고 또 역시 이제 다른 분이 듣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 선 전문가가 아니지만 준전문가 이 정도만 알아도 제가 이 강의하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왜냐면 변리사들도 이제 변리사 합격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합격한 변리사가 소수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까먹기도 하고 변호사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정도만 알아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의 0.1% 안에 들어가는 저작권법은 아무튼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아무튼 근데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일반적인 어떤 재산권 얘기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 강의에서의 목적은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일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일반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요것만 인식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 변리사하고 이제 코어커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요렇게만이라도 알고 계시고 내가 혹시 저작권법상 보호 안 된다 하더라도 방송 프로그램의 이제 포맷은 일반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나중에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먼저 유형물의 고정은 필요 없다고 했죠. 그죠?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이제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고정까지 필요 없다. 표현만 되면 된다. 두 번째. 예술성을 필요로 하느냐? 필요 없다. 그죠? 물론 예술성이 있게 되면 더 이제 저작물로서의 이제 보호 가치가 크겠죠. 그죠? 저작물로서의 보호 가치가 더 크겠지만, 예술성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고 활용 가능성도 커지겠지만, 저작물이 되는 데 있어서 꼭 예술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 윤리성.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요 사건이 많아서 잠깐만 빠른 속도로 좀 정리하고 가면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 부분을 학교 강의할 때도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음란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란물. 다시. 음란물이 그럼 저작물성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산업재산권법을 비교해서 보면 산업재산권법은요. 여러분들 산업재산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 단계에서 특허요건, 등록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특허요건, 등록요건에 그래야지만 독점배타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요건에는 뭐가 있냐면 공소양속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여기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다 이제 공소양속에 위반된다고 해서 거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배타권이 안 생겨요.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특허청에서 다 심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저작권법은 어떠냐? 저작권법은 자, 요 밑에서 얘기합니다. 밑에서 우리가 인사표창이라고 했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했잖아요. 요 요건을 갖추면 요것이 입으로든 글로든 그죠? 뭔가 이렇게 외부로 표현이 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저작권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액션이 필요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방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작을 했으면 됐지 창작한 다음에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내가 창작했다면 외부에 표현을 했다면 그럼 나한테는 저작권이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방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산업재산권법하고는 많이 틀린 거죠. 자, 그럼 무방식주의인 지금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뭐죠? 인사표창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음란물이 인사표창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인간이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사상 또는 감정을 뭐 했어요? 표현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뇌 구조가 이상한지 아무튼 자, 그 이상한 판단을 하고 신념을 갖고 그걸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본인의 사상 또는 감정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외부로 표현했잖아요. 창작성이 있어요? 보고 뺏기지 않았잖아요. 구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작물성이 인정이 돼서요. 이 음란물에 대해서 뭐가 있다? 저작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아무튼 저작권이 있다, 인정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인사표창이면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권리의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음란물인데 저작권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거에 대해서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거 무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침해 주장을 하겠죠. 그죠? 네. 저작권을 가지고 침해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침해가 될까요? 네,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해가 된다. 왜냐면 권리 있잖아요. 아니, 저작권이 있는데 이게 소극적인 효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 효력은 내가 쓰겠다, 나만 쓰겠다. 소극적 효력은 너 내 거 쓰지 말하잖아요. 내 거 쓰지 마. 나 저작권 있어. 저작권자야. 그러니까 이제 침해 주장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행사가 가능해요. 제한 없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아니, 음란물인데 이거 저작물성을 인정해요? 그리고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고요? 이건 좀 부당한데? 자, 그러면 적극적 효력은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적극적 효력은 요게 이제 제한됩니다. 요게 제한됩니다. 이것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형법 등에 의해서 형법이라든가 그 외 특별법 등에 의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저작권법에서 이거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행사는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적극적으로 행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법에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음란물, 그러니까 윤리성이 문제가 있는 것도 저작물성은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의 저작물성이 있느냐? 그럼요. 편지도 똑같이 저작물성이 있다. 예, 있다. 네. 그 안에 이제 뭐가 담겨져 있으면 사상 또는 감정이 담겨져 있으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능적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적 디자인은 뭐냐면 실용적인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뭐 예컨대 매뉴얼 같은 거.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어떤 기계를 작동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예술적인 걸 표현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굉장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거. 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걸 표현한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느냐? 이것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인사표창에 해당하면. 네, 인정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충분히 인사표창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 그 대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예술적인 것보다는 네,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동일한 경우 정도만 이제 인정이 된다. 네. 제한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담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이제 뭐 교재도 있지만, 네, 이 교재는 뭐 교재 출처를 표시했기 때문에 네, 여기다는 이제 표시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로서 얘기하면 이런 사례들은 우리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제 상담 사례 여러분한테는 뭐 예컨대 아주 복잡한 판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서 내는 거는 좀 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시험 예컨대 이제 변리사 시험, 2차 시험 이제 선택 과목으로 돼 있죠. 그런 뭐 변리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정도로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는 너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냥 가장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게 그냥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 왜냐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테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이런 저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외의 것들 중에서도 한번 질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고 확인해 나가는 네,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는 판례를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에서 고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여기 요거는 뭐 사실 뭐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창작물이 되려면 여기 창작성 얘기하냐 어느 정도냐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얘기를 했죠. 베끼지 말아야 된다. 그죠? 예, 베끼지 말아야 된다. 또 뭐 있었죠?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 그죠? 네. 베끼지 않고 이제 개성이 드러나고 다른 것과 구별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네. 백예구입니다. 백예구. 네. 요 정도다.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요 답은요. 그 상담 사례에서 답을 했던 걸 이제 줄여서 쓴 거예요. 좀 간략하게 쓴 거예요. 예. 네. 풀어져 써 있는 걸 그냥 간단히 이제 이렇게 명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쓴 것이다. 예.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여기 뭐 새로운 기술의 이제 고안이라든가 사업 아이템, 예,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예, 그다음에 축제 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 그쪽으로 보호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쪽으로 이제 보호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여기 표현이 없어서 자, 우리 이제 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서는 우리 앞에서 봤던 예, 우리 이제 기능적 저작물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제안서는 보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예, 이건 보호하지 않는다. 네. 보호할 수도 있어요. 예,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단 우리 특허법이라든가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포맷은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보호는 잘 안 되는데 우리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네, 타법에 의해서. 네.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태양의 후예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유행어로 이지 말입니다라고 이제
네, 유행어가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행어는 그러면 저작권법상 보호될 것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려면 조금 어느 정도 좀 길어야죠, 문장이. 그래야지 이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저작권법상 보호해버리게 되면 사망 후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짧은 거에 대해서 그런 긴 시간을 보호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건 너무 과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 왜? 이거는 인간의 개성이 반영되기 너무 짧다.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상담 사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예컨대 지하철에서라든가 어떤 그 현장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알바생들, 예, 뭔가 이제 환경이 열악한 알바생들이 갑자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살해 현장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곳에 가요. 예, 그곳에 이제 꽃 같은 것도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쪽지글, 위로에 이제 쪽지글 같은 거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사회에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쪽지글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실제 그 쪽지글을 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느냐? 그게 만약에 저작물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작물이라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쪽지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의 쪽지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간략한 문장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쪽지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짧으니까 이제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짧은 글이라 하더라도 촌철살인처럼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요거는 했죠. 예, 했죠. 이제 음란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0여 년 전에. 성인용 영상물을 만드는 제작 업체가 이제 미국의 제작 업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불법 다운로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작권법상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를 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음란물이라는 게 뭐라고요? 유통 자체가 금지된 거잖아요. 음란물이라고 하는 게. 이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음란물 보호된다. 이건 그냥 볼까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윤리성 불문하고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침해다. 두 번째. 그렇지만 침해는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침해가 된다는 것은 소극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음란물을 제작 유통한다는 건 뭐죠? 적극적 효력의 행위라는 거죠. 그죠? 적극적 효력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이런 다른 법, 형법이라든가 그 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알파고 있죠? 알파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경기를 했던.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겼을 때, 야, 인간의 승리다. 막 그러면서 세계가 난리가 났던, 예, 예, 그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AI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가고 있었던 중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우리 AI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미 이제 이거보다도 더 정확히 좀 여기 답변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AI가 작성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느냐, 저작물에 해당하느냐에 있어서 어떻게 봤죠? 약한 AI 같은 경우는 오케이, 저작물성 있다. 근데 강한 AI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가 직접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공지능은 이거 이제 여기 답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낸 답이에요. 공식적으로 낸 답이에요. 네. 자, 어떻게 냈는지 보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어렵다. 침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사례인데요. 온라인 게임 업계와 얘기할게요. 보통 이제 온라인 게임은 뭐 이렇게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네, 굉장히 그 안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있어요. 그죠? 복합적인 성격의 저작물입니다. 다양한 저작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온라인 게임이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저작권 침해냐? 이거 쭉쭉 내려가 버렸네요. 뭐 다 열고 할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작권 침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디어 익스프레션 다이카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이디어 부분인가 익스프레션 부분인가 유사한 게 이게 이제 익스프레션 부분이 유사했을 때 침해라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 부분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게임에서 게임의 장르라든가 장르 그리고 이제 배경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규칙 이런 거 단계 변화 이런 것들은 뭐다?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그래서 이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익스프레션을 보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명하게 나눠야 돼요. 네. 저쪽이 유사한 것 같아도 그 유사한 게 그러면 아이디어 부분이 유사한 거냐? 그건 침해 아니다. 익스프레션 부분이 유사했을 때 이제 침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라고 봤는데 자 최근에 판례에서 쭉 여러 번 짧지만 읽어보십시오. 개발자의 제작 의도라든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되고 배열되고 조합돼서 확연히 다른 저작물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저작물성 인정한다고요? 이 부분이라면 이걸 뭐로 본다는 거죠? 익스프레션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유사하면 보다 이건 침해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인 부분이 많습니다. 게임에는. 그렇지만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고 배열하고 조합하는 데 있어서 조합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것과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네, 아이디어 그러니까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체화된 부분, 익스프레션 부분으로 봐서 침해를 인정하니까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게임 뭐 온라인 게임과 뭐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거나 무조건 침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많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아이디어와 익스프레션이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명확한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경계가 이걸 아이디어로 봐야 돼? 이제 익스프레션 표현으로 봐야 돼. 이렇게 이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판례 내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침해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네.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익스프레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